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썰이냐? 아까 12번까지 끌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썰. 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일 기본적인 김치찌개, 된장국도 만원 하는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1인분으로 된 국거리 봉지팩을 마트에 사서 국밥 해먹는 중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김치찌개 된장국이 만원은 사실 엄청나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 보통 찌개 시키면 밥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밑반찬 나오잖아. 사실 엄청나게 막 비싸다 이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가격 비싼 건 아닌데 사람들이 지갑 사정이 안 좋아. 이게 커요, 여러분. 만원 줘도 사 먹을 사람은 사 먹을 겁니다. 맛만 있다면. 양만 많으면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한 끼에 만원을 지불하기에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만원 넘는 것도 많으니까. 서울 같은 게 만원 밑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만원 밑으로. 서울은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울은 그 타 지역보다 그런 임대료 같은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게 많잖아요. 월세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남겨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해는 하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사 먹을 거니 이건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올해부터 사람들이 좀 외식 소비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좀 덜 사 먹고 배달도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저 원래부터 배달을 잘 안 먹거든요. 웬만하면 집에서 먹습니다. 작년부터 배달을 즐겨 드신 분들도 올해부터는 잘 안 먹죠. 왜냐? 내 주머니 사정 안 좋은데 뭐 배달 요금이라든지 음식값은 올라가니까 세금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배달 음식이나 이제 외식 같은 거 줄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배달 일하시는 분들도 예전만큼 재미를 못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찌개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식자재 마트 가면 그 1인분으로 된 찌개가 있습니다.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 사 먹어요. 그게 한 2,500원,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전 급하면 그거 먹어요. 네. 팔거든요. 뭐 감자탕이나 갈비탕 팔아요. 물론 맛은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없어. 근데 국생각나면 그거 먹어. 그거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파를 엄청 많이 넣고 마늘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비린내 같은 거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서 다진 마늘 만들고 파 좀 썰어서 먹으면 얼추 먹을만 합니다. 고춧가루 살짝 넣으면 얼큰해. 그냥 끓인 대로 먹으면 사실 별로예요.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비비고도 먹어봤는데 그냥 먹으면 별로고 있잖아요. 좀 간을 좀 쳐야 돼요. 간을. 간을 치면 좀 먹을만해요. 앞으로 좀 식비를 좀 줄인다거나 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게. 예. 그만큼 요즘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 원래 자취생들은 밥을 해 먹었어야 돼. 적당히. 근데 요즘 워낙에 사람들이 좀 그 해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은 많이 사 먹었죠. 근데 앞으로는 좀 해먹는 사람 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 중에서 이제 좀 버티기 힘든 그런 가게들 많이 생기겠죠. 뭐 서울 같은 데가 더 버티기 힘들어. 서울 같은 데가. 왜냐하면 서울에 1인 가구 많잖아요. 1인 가구는 돈 많이 못 벌거든요. 거기다 월세도 비쌀 거 아니야. 월세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밥을 좀 덜 사 먹어야겠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달 주문 적게 하고 외식 같은 거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각종 배달 가게, 음식점은 매출 줄어드니까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거기다가 각종 세금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기 힘드니까 이제 폐업을 하겠죠. 요즘에 서울 같은 데 가더라도 그 번화가 같은 데 가더라도 폐업한 데 엄청 많아요, 이게. 서울에 그런 번화가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홍대, 이대, 신촌이 있는데 요즘에 가보면 뭐 비어있는 가게들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상권이 좋은 데는 월세가 비싸요. 아시겠지만 월세가 많이 비싸. 그러면 싼 거 팔아가지고는 타산이 안 많아요. 싼 거 팔아가지고 싼 음식이 없죠.
번화가 같은데 좀 가격대가 나은 음식을 팔잖아. 왜냐, 그렇게 팔아야 뭔가 좀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런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줬는데 요즘에는 잘 안 사 먹는다는 거지. 왜냐, 보통 그런 곳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젊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음식 장사도 좀 잘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잘 되는 거 제외하고는. 뭐 정말 잘 되는 곳이 앞으로 살아남겠죠. 근데 이제 어중간한 데 있을 거 아니야. 네. 정말 잘 되는 데 얼마 없고 우리나라는 좀 어중간한 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은 좀 버티기 힘들겠죠. 한때 그렇게 유행했던 이제 오마카세도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네. 오마카세 없어지고 탕후루 없어지고 요아정도 요즘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네. 요아정도 없어진 분위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 유행 따라 창업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아정 없어지니까 뭐 생긴지 아세요? 저가형 맥주가 생깁니다. 저가형 맥주. 이것도 내가 봤을 땐 또 오래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유행 따라 창업하는 게 제일 무모한 짓이에요. 지금 봐봐요. 오마카세 없어졌죠. 요아정 없어졌죠. 아, 탕후도 없어졌죠. 요아정 없어졌죠. 다음 차례가 저가 시장인데 이 저가도 괜히 했다가 재미도 못 보고 접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경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거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저가로 좀 숨으면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유행 끝나면 아무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장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천국도 갑자기 3,500원에서 3,800원으로 갑자기 올랐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3,800원 한다는 얘기죠? 야, 3,800원. 비싸다. 근데 웃기게 뭔지 아세요? 내년엔 또 오를 거라는 거죠. 왜냐? 내년에 시급 오르잖아요. 지금 시급 오르기 전인데도 300 올랐습니다. 그럼 내년에 4,000원 넘는다는 얘기죠. 지금 올해 4,000원, 500원대 파는 김밥은 내년 되면 5,000원입니다. 장난컨대. 왠지 아세요? 내년 시급이 정확히 290원 오르거든요. 올해 1030원에서 내년 1320원 오릅니다. 보통 시급 오르면 다 오르죠. 세금 오르고, 식재료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올라요. 그래서 예전 가게 팔 수가 없어. 그럼 가격 올리겠죠. 그러면 지금 4,500원 하는 김밥집은 5,000원 하겠죠. 그럼 지금 3,800원 하는 김밥집은 4,000원, 300원 하겠죠. 야, 김밥 진짜. 이제 밖에 사 먹기 점점 더 겁난다, 맞죠? 더 겁난다, 이게. 야, 요즘에 술집도 잘 안 되잖아. 왜냐하면 술값 비싸다 보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자영업이 흥하는 시기는 점점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이 흥하는 시기는. 왜냐, 자영업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바뀌냐.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다 바뀌어버렸어. 그동안 싼 음식도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싸단 말을 못해요. 그렇죠. 김밥은 그래도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고 부담 없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만 이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음식은 안 봐도 비교야. 원래 고깃집과 술집은 원래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부담스럽죠. 요즘은 저가라는데 저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가가 아니죠. 저가 맥주 가도 안주 정말 쥐꼬리막이 나오잖아. 차라리 내가 어디 밖에 나가 사두고 나온 게 겠다 맞죠? 어? 아니 안주를 하면서 뭐 정말 그냥 한 입 먹으면 끝나는 거 나오잖아. 그럼 여러 개 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맥주 리필집. 예. 웃긴 게 맥주 리필 해놓고 웃긴 게 뭐냐면 무슨 1인당 얼마씩 내면 무제한이 아니라 1시간도 얼마야 1시간당. PC방도 아니고. 거기다가 안주는 돈 주고 시켜야 돼요. 그게 어떻게 무한리필이에요? 보통 무한리필이 하면 기본적인 메뉴는 다 제공되는 거잖아. 아, 그럴 거면 가격을 좀 높게 받든가. 근데 말장난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무한리필하면 그러면 기본적인 뭐 찌개다시하고 다 한번 결제하면 다 나오겠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맥주만 무한리필. 맥주도 1시간
계산받고 1시간 넘어가면 또 추가 요금 받고 그리고 맥주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찌개다시 안주거리도 따로 주문해서 돈 받고 이게 어떻게 무한리필이야 이게. 꼼수를 부리고 있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무한리필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던가 맞잖아요. 그런 꼼수 부리면 오래 못 가는데 사람들은 귀신같이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호프집 많이 힘들겠다 이런 거 보면 맞잖아요. 호프집 사실 집에서 똑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맥주 사고요. 맥주 사가지고 맥주 그 컵 있잖아. 큰 컵에다가 맥주 부어가지고 얼음 띄워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안주거리 그냥 감자튀김이나 치킨 같은 것들은 시짜리가 사가지고 냉동해놓고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빼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데워 먹으면 됩니다. 예. 그 치킨 소스 하나 사고 그러면 호프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차이가 없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많이 먹겠네 이게. 야, 앞으로 자영업자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버티기 많이 힘들겠다 이게. 맛을 떠나가지고 가격 자체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분들은 저 가격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일반 소비자는 이 가격대 음식을 사 먹기엔 부담스럽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아있는 가게도 버티지 못할 가게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